네, 오늘 아메이 퐁퐁이라고 불리는 바로 디시드랍스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빈 유리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량의 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의 퐁퐁이죠. 디시드랍스를 1대5로 희석한 것, 이렇게 희석액이 필요하고, 이 제품은 자연퐁입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퐁퐁을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제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준비하실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생활 속 독서, 요 전나무 시리즈의 책을 준비하셔서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울에 제가 인위적으로 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나오는 때라고 생각하시고 기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퐁퐁 같은 거 이렇게 실험하실 때 일반 기름을 쓰셔도 되지만 좀 더 잘 보이게끔 이렇게 고추기름을 제가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색이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거울 위에다가 제가 기름을 짜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으로 실험을 하는 거고요. 거울 위에다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볼 수 있도록 이 거울 위에다가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시고 여기에 아메이 디시드랍스 1대5로 희석한 제품을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부어 볼게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타사의 퐁퐁인 자연퐁 제품을 이렇게 또 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을 일단 이렇게 부어 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섞이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제가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자 양쪽에서 비벼서 섞어 줍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섞어 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거울 위에서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지금 보이는 차이점이 있으시죠? 자, 어떠신가요?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건 바로 이쪽에는 뭔가 뿌옇게 이렇게 걸쭉한 형태예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 끈적끈적한 진액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느껴지고 있고, 왼쪽에 디시드랍스를 희석해서 이쪽에 한 곳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묽게 이렇게 점도가 이 제품과는 다른 이렇게 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왼쪽에 디시드랍스를 사용한 쪽에는 뭔가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알갱이들이 보이시죠? 바로 기름이 분해됐다는 거죠. 분해를 시켜서 이렇게 디시드랍스가 기름들을 다 이렇게 동그랗게 분해시킨 모습이고, 이쪽에는 그냥 뿌옇게 이렇게 돼 있죠. 뿌옇게. 그래서 이거를 헹굼력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뿌옇게 코처럼 끈적거리는 성분이 이게 바로 인산염이라는 성분이고, 이 성분들 때문에 우리가 세제 찌꺼기를 입을 통해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헹굼력을 통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량의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디시드랍스가 이게 묽기 때문에 우리 걸 먼저 헹구고 타사 제품을 헹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울이신 다음에 아메이 디시드랍스를 실험한 쪽에다가 먼저 물을 붓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살짝만 부어도 굉장히 깨끗하게 거울에 남는 거 없이 지워졌죠. 물은 심지어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타사의 제품에다가 제가 동량의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충격적이죠? 심지어 저는 물을 다 사용했어요.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워지지 않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세제 찌꺼기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설거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설거지를 해서 이걸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탁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릇대에다가 올려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세제 찌꺼기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우리가 그릇 밑에 받침을 보면 얼룩이 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저는 물때인 줄 알았는데 물때가 아니라 이렇게 미처 다 지워지지 않은 세제 잔여물들이 바로 그 밑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코처럼 고여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개수대를 가겠죠. 개수대로 내려가서 우리 그
음식물을 이렇게 받은 밑에 망이 있잖아요. 거기가 왜 코처럼 끈적해져서 음식물 쓰레기 치울 때 되게 이거 너무 더럽다라고 느끼신 적 좀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런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주방 세제를 사용하시는 집들이 많이 심각하게 그 부분이 끈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끈적한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하고 막 섞이면서 굉장히 그 망이 더러워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같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울 위에서 있으니까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밥그릇이 거울의 형태는 아니죠. 그냥 일반 사기 그릇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서 먹고 뜨끈뜨끈한 국을 부어서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처 몰랐던 다 씻어지지 않았던 세제 찌꺼기가 다시 국그릇에 확 올라오게 될 거고 밥에 다 묻어나겠죠. 그런데 우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먹게 되죠. 그래서 집밥을 먹는 경우에는 그나마 덜 하겠죠. 왜냐하면 주부들이 나름 꼼꼼하게 씻으려고 애를 쓸 거니까. 하지만 외식을 자주 한다거나 바깥에서 시켜 먹는 그런 음식들에서 그렇게 제대로 세정되지 않은 그런 찌꺼기들이 박힌 채로 우리가 그릇들을 받아서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TV에도 나왔었는데 1년에 일반인들이 일반인 그냥 외식을 많이 하지 않는 평균적인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이 세제 양이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최소 소주잔 한 잔 정도를 먹게 된대요. 그리고 외식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바깥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은 무려 소주잔으로 7잔에서 10잔까지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문제인데,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 지금 당장 안 죽었잖아. 나 외식 많이 하고 밖에서 많이 시켜 먹었는데 나 지금 안 아픈데? 아프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책에서 풀어드릴 바로 이 인산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실험을 옆으로 잠시 밀어두고 이건 지금 씻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헹구셔야 돼요. 헹구시고 책으로 가서 제가 환경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 중에 페이지 22페이지 여기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인을 위한 지금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 계면활성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산염이라는 바로 그 성분이 이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뭔지 되게 어렵죠.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옆에 보시면 독성 물질들을 녹여서 세포 속으로 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계면활성제라는 용어는 표면과 활성 물질 이 세 가지를 조합한 거래요. 그래서 물질과 물질 사이의 경계에 활성화된 힘을 가해서 서로 섞이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때를 빼려면 물과 기름이 섞여야 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계면활성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경계면을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여서 때를 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샴푸, 비누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모든 세척제, 세정제에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대요. 그래서 특히 주방용 세제, 제가 방금 실험 보여드렸죠. 저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저런 인산염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린스나 입욕제, 컨디셔너, 그 다음에 욕실 바닥 청소제 이런 것들, 각종 세면과 세정에 있는 모든 데는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이유예요. 바로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 물질, 지용성은 기름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기름 성분들이 그냥 물로만은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몸으로 끊임없이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돼요.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때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과 합성으로 나눠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천연의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계면활성제가 필요한 만큼 천연 제품은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어떨까요? 비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합성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석유 물질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이런 합성의 계면활성제들, 좀 전에 실험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인산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좋은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것들로 만든 천연 계면활성제가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생기냐면 인체에 유입되면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신장과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형아를 출산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체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독성이나 유해물질과 섞인대요. 같이 섞여가지고 세포 안으로 오히려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게 물론이고 피부 노화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장에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서서히 내 몸에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인체에 엄청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주방에서 주부들이 매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먹게 되는 양은 우리 손에 딸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전한 이런 천연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 디시드랍스 한 병에 11,000원이에요. 11,000원인데 액면가로 보면 퐁퐁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시중에는 2,000원에서 3,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희석된 상태예요. 희석돼서 이걸 1대5로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0병이 나오고 20병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병당 550원 꼴이에요. 굉장히 착한 금액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고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코코넛 추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메이 디시드랍스는. 그래서 꼭 퐁퐁은 아메이 디시드랍스를 쓸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헹궈서 반드시 꼼꼼하게 처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엎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확인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꼭 디시드랍스로 깨끗하게 설거지 하시고 헹굼 너무 중요하겠죠? 꼭 깨끗하게 잘 헹궈서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디시드랍스를 쓰면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돈도 절약되지만 물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번의 노동력도 줄일 수 있어요. 빨리 헹궈지니까.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디시드랍스 데모 많이 활용하셔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